여러분, 공포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잠들기 전에 혹은 단순히 일을 하며 휴식이 필요할 때 여러분과 함께할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몇 시에 어디에서 그리고 혼자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외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미스터리한 얘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치즈 추가한 4번 세트 하나, 빅맥 2개에 라지 감자튀김, 애플파이 3개, 그리고 샘록 쉐이크 하나. 좋아요 스탠, 총 46달러 50센트입니다. 육중한 몸을 끌고 온 육지 고래 같은 남자가 기름 냄새가 나는 구겨진 지폐 뭉치를 게리의 손바닥에 억지로 밀어넣었다. 거스름 돈입니다. 준비되면 번호 불러드릴게요. 스탠은 밤참을 기다리며 느릿하게 걸어가 자리를 잡았다. 게리와 나는 그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와, 집에서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내가 속삭이자 게리는 빨간 노란 상자에 감자튀김을 퍼담으며 툭 내뱉었다. 블레어, 저 사람이 아내나 애들이 있을 것처럼 보여? 스탠은 단골이야. 너 야간조 계속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될걸. 나는 쉐이크를 만들며 찡그렸다. 대박, 정말 운이 좋네. 에이, 더 끔찍한 사람들도 많아. 솔직히 스탠은 네가 걱정할 것 중 제일 하찮은 존재라니까. 게리는 몸을 한번 떨며 말했다. 우리는 남은 주문을 말없이 처리했다. 잠시 후 트레이를 2개 들고 카운터까지 나갔다. 스탠, 주문 나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위처럼 거대한 남자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달려와 자신의 나트륨 폭탄을 낚아채 갔다. 그는 음식을 든 트레이를 와락 빼앗아 모서리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가 음식을 들이마시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야, 뒤쪽 좀 쓸어주는 거 도와줄래? 손님 더 오기 전에. 게리의 말은 그의 주머니에서 울린 귀청 찢는 경보음에 의해 잘려나갔다. 스탠도 소리를 듣고 인상을 팍 구겼다. 미안, 이건 받아야 돼. 게리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잠시 뒤 그는 돌아왔지만 얼굴에선 핏기가 싹 빠져 있었다. 독감이라도 갑자기 걸린 사람처럼 창백했다. 우리 고모 노마였어.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엄마는 위독하대. 그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들은 비극을 천천히 이해하려는 듯했다. 게리, 정말 유감이야. 누구 부를까? 그는 흠칫 정신을 차리더니 눈가에 고인 눈물을 급하게 훔쳤다. 아니, 괜찮아. 아니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 지금 여기에 있을 때가 아니잖아. 가족한테 가. 난 혼자 마감할 수 있어. 게리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결의가 가라앉아갔다. 맞아. 나 가야겠다. 여기 가게 열쇠. 데이브 사무실에 규칙이 적힌 종이가 있어. 가능하면 바로 읽어. 아무리 웃겨도 절대 빠짐없이 지켜야 해. 알겠지? 응, 맡겨. 어서 가. 게리는 작은 은색 열쇠를 건네고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그의 헤드셋을 모자 밑에 끼고 야간 규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뒤쪽으로 향했다. 데이브의 사무실 문은 웃기게도 황금이라도 발라놓은 듯 무겁게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벽을 가득 채운 데이브의 실물 크기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다. 진짜야, 데이브. 나도 이렇게까지 자뻑은 아니다. 나는 중얼거리며 게시판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낡은 게시판에 분명하게 붙어있는 야간 근무 규칙.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야간 근무 규칙 1. 7분의 유예 시간이 허용된다. 예외 없음. 2. 후드를 쓴 존재가 드라이브 스루 창문을 두드릴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 것. 시야에 들지 않으면 사라진다. 3. 스탠이 피크를 빼먹었다고 주장하면 무료 초콜릿 쉐이크를 제공할 것. 거부하면 즉시 사무실에 숨어 데이브에게 전화할 것. 4. 외부 음식 및 음료 반입 금지. 5. 그릴 아래에서 피 같은 액체가 새어나오면 멈출 때까지 닦을 것. 피 아님. 6. 1시 10분 정각에 쇼를 두른 노파가 들어온다. 오래 응시하지 말 것. 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기 전엔 나가지 않는다.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아이가 나타나면 무시할 것. 그는 선한 존재가 아님. 8. 직원 복장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것.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 후,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사무실로 들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 10. 매장은 2시에 문을 닫는다. 퇴근 전 생고기 패티 2팩을 그릴 위에 올려둘 것. 11. 2시 37분 이전에 반드시 건물을 떠날 것. 햄버글러는 동행을 싫어한다.
12. 규칙을 어기면 즉시 해고.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데이브에게 전화할 것. 나는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게 신입을 놀리려는 장난인가? 게리가 꾸민 건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내가 다가가자 스탠이 벌떡 일어나 옆으로 다가왔다.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 피클을 빼먹었잖아. 나는 속으로 눈을 굴렸다. 게리가 떠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골칫거리가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저기요, 제 동료가 만드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피클 빠뜨리지 않아? 말을 하다 말고 규칙 3번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니, 죄송해요. 불편하셨으면 무료 쉐이크 드릴게요. 그의 내겹 턱살이 출렁이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니, 더 먹을 생각 없어. 대신 다른 방법이 있지. 입가에 스멀스멀 퍼지는 악의적인 미소. 순식간에 공포가 온몸을 휘감으며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저 16살이에요, 손님. 설마 그딴 뜻이 아니야. 멍청한 년아. 환불해.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다 먹어놓고? 좋아. 돈을 안 돌려주면 내가 직접 받아갈 거다. 덩어리 같은 거대한 남자가 카운터 뒤편으로 비틀비틀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뒤쪽으로 도망쳤다. 제발 따라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게 무거운 사무실 문을 밀어 열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뒤를 흘끗 보았다. 스탠이 질주하고 있었다. 선반들이 그의 몸에 부딪혀 와르르 무너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며 뛰는 것처럼 아팠다. 그가 문에 닿기 직전 나는 간신히 문틈을 파고들어 문을 쾅 닫았다. 스탠은 유인원 같은 주먹으로 금속 문틀을 마구 두드리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꼭 잡아낸다. 이 조그만 영원히 그 안에 못 숨어 있어.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즉시 누렇게 바랜 종이를 뜯어내며 데이브 번호를 눌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1분 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길 바란다. 내 미모 유지에 잠은 필수거든. 데이브, 스탠이에요. 무료 쉐이크도 안 먹혀요. 지금 사무실에 갇혔어요. 데이브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스피커폰으로 바꿔. 와스. 그리고 문 쪽에 가까이 대. 나는 금간 아이폰 7을 꽉 쥐고 흔들리는 문 바로 옆에 가져다 댔다. 스탠? 들려? 나 데이브야. 순간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데이비. 무슨 일이야? 스탠, 또 우리 직원 괴롭히고 있어? 내가 베럿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야겠어? 안 돼. 진짜 이번엔 얌전히 있을게. 제발 아주머니만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네. 지난번에도 그 말했잖아. 2번 다시 안 그럴게. 제발 데이비 좀 봐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집에 가. 그리고 블레이크 양에게 사과해. 블레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탁 치며 말했다. 그래. 블레어에게 사과하고 이번은 넘어가 줄게. 아, 고마워. 미안해. 블랙, 그럼 혹시 그 무료 쉐이크? 안 돼, 스탠. 오늘은 쉐이크 없어. 이제 나가. 데이브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스탠은 말없이 분노 섞인 걸음으로 주방을 지나 정문 밖으로 사라졌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고마워요, 데이브. 언제든지, 꼬마야. 내 경험상 덩치 큰 철부지 남자애들에겐 엄마에게 전화한다가 제일 약이지. 긴장이 풀리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럼 난 다시 잠 좀 자러 간다. 행운을 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잠시 가쁜 숨을 고르고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 뒤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주방으로 걸어가 스탠이 흩뿌려 놓은 상자들과 소스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마지막 케첩병을 정리하는 순간 눈가에 무언가가 걸렸다. 드라이브스루 창문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 존재는 노란빛이 번지는 눈으로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장갑 낀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얇은 유리창을 톡 하고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규칙 2번. 나는 즉시 카운터 뒤로 달려가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껴안았다. 차가운 공포가 정맥 속으로 흘러들어 피를 얼린다. 두드림은 점점 커졌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고 가벼운 노크는 곧 맹렬한 연타로 변했다. 나는 눈을 꽉 감고 얇은 유리 하나로 바깥에 그것이 버틸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이 폭풍 속 천둥처럼 내 고막을 때려댔다. 노크 소리는 점점 고조되며 미친 듯한 굉음으로 문을 두들겨댔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릴 것만 같은 그 순간 갑자기 멈췄다. 나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숨 막히는 침묵 속 그것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고 상황을 파악했다. 모서리를 돌아 드라이브스루 창문을 살짝 내다보았다. 없다. 유리에는 흠집 하나도 없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밤 12시 15분. 2시간도 안 남았다. 할 수 있겠지? 나는 빗자루를 들어 쓸기 시작했다. 원래 게리가 시키려고 했던 일이었다. 잠시라도 상황이 조용해진 게 고마웠다. 솔직히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훨씬 더 버틸 수 있다는 걸 곧 알게 되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대학생 둘은 대놓고 약에 취한 상태였고 픽업 주문을 받아가며 우왕좌왕했다. 그들이 휘청거리며 나가는 동안 한 명이 문을 잡아주었다. 쇼를 두른 작은 노파에게.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곧장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수면 시간을 한참 넘겨 지쳐 있었고 규칙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노파는 얼굴을 볼 수 없게 아래로 향한 채 나를 노려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영화 속 닌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괴한 기운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지만 피곤함이 내 경계를 무디게 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나는 하품을 참으며 입을 가렸다. 노파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랗고 파충류 같은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았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손님, 주문하실 건가요? 아무 말도 없다.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상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눈이 감겨올 만큼 의식이 흐려졌다. 그러다 문득 규칙이 떠올랐다. 나는 거의 잠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토니, 어디 있어요? 순간 주문이 풀린 듯 머릿속이 환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숨을 들이키며 눈을 크게 떴다. 아찔했다. 방금 정말 위험했다. 나는 세면대로 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이어 큰 컵에 커피를 가득 따라 마셨다. 마감 시간 이후까지 깨어있게 될 게 뻔했지만 그녀 같은 존재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쓰레받기에 모은 먼지를 버리려던 순간 느껴졌다. 등 뒤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벌레 같은 감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어디서? 직감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쪽이라고 느꼈다. 나는 고개를 푹 돌렸다. 아무도 없다. 그 감각은 식당 쪽으로 옮겨갔다. 그쪽을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다. 머리가 어지럽게 흔들렸고 공포가 전신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귀 바로 옆을 스치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블레어. 나는 그대로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세게 닫았다. 도대체 뭐야? 방금 그게 뭐였지? 나는 갇힌 짐승처럼 사무실을 빙글빙글 돌았다. 아무 일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참 뒤 그 기운은 서서히 사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나는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직업이 맞는가? 매일 밤이 이런 식일까? 마지막 케첩병을 제자리에 넣으려던 순간 시야의 끝에서 그것이 보였다. 드라이브스루 창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는 즉시 몸이 굳어버렸다.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는 노란빛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빛내며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봤다. 장갑 낀 손이 천천히 들어올려졌고 얇은 유리에 가볍게 톡 하고 노크했다. 그 소리가 나를 멍한 상태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규칙 D번. 나는 카운터 뒤로 전력 질주해 몸을 웅크리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핏줄에 얼음물 같은 공포가 밀려들었다. 두드림은 점점 커졌다. 창문은 진동하며 흔들렸고 가볍던 노크는 곧 거칠고 빠른 폭격처럼 변했다. 나는 눈을 세게 감았다. 얇디얇은 유리창 하나로 바깥에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 리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이 폭풍 속 천둥처럼 귀를 강타했다. 두드림은 점점 더 미쳐가더니 절정에 다다른 순간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숨조차 삼킬 수 없는 기묘한 침묵 속에서 그것은 에스프듯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나 한참을 들여 주위를 확인했다. 드라이브스루 창문 너머를 조심스레 내다봤다. 없다. 유리엔 흠집 하나 없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밤 12시 15분. 2시간도 안 남았다. 할 수 있겠지? 나는 마지못해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게리가 사고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켰을 일이다.
잠시라도 조용해진 게 고마웠다. 나는 정말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훨씬 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대학생 둘이 대놓고 약에 취한 모습을 감추려 애쓰며 픽업 주문을 받아갔다. 그들이 비뚤비뚤 문 밖으로 나가려 할 때 한 명이 문을 붙잡아 주었다. 쇼를 두른 작은 노파에게 그녀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곧장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이미 과로로 정신이 흐릿했고 규칙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노파는 얼굴을 보이지 않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온몸을 감싼 검은 천은 마치 영화 속 닌자를 연상케 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묘한 기운이 소름 끼쳤지만 피곤함이 내 경계를 흐리게 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나는 하품을 하며 입을 가렸다. 노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 파충류 같은 눈이 나를 깊숙이 찔렀다. 심장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손님, 주문하실 건가요? 아무 말도 없다.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내 정신은 점점 흐릿해졌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이상한 힘으로 나를 잡아 끌고 있었다.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 순간 규칙이 떠올랐다. 나는 거의 잠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토니는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주문이 풀리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키며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너무 가까웠다. 나는 세면대로 가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커다란 컵에 커피를 가득 따랐다. 밤새 잠 못 잘게 뻔했지만 아까 같은 일만 아니라면 그것쯤은 감수할 만했다. 쓰레받기에 먼지를 버리려던 그 순간 느껴졌다.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벌레 같은 감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어디서? 본능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쪽이라고 느꼈다. 나는 고개를 확 돌렸다. 아무도 없다. 그 감각은 식당 쪽으로 옮겨갔다. 그쪽을 둘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다. 어지럼증이 밀려오고 공포가 온몸을 타고 번졌다. 그리고 귀 근처를 스치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블레어. 나는 사무실로 전력 질주해 문을 세게 닫았다. 대체 뭐였지? 철창 안에 갇힌 짐승처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뭔가 아무 것이라도 일어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그 기묘한 기운은 아무 일 없이 서서히 사라졌다. 잠시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직업이 맞을까? 매일 밤이 이런 식이라고? 그때 헤드셋에서 들려오는 거친 잡음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헤드셋을 거칠게 벗어던졌다. 그리고 불분명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헤이, 저기 여기 여는 건가요? 말투가 엉망이었다. 술이 잔뜩 취한 게 분명했다. 네, 주문 뭐 하시겠어요? 나는 이미 인내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묘한 일 연속에 취한 손님들까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필레오피시 세트 하나? 네, 바로 드릴게요. 나는 짜증이 목 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주방으로 돌아가 그의 주문을 준비했다. 밤 1시 반에 맥도날드 와서 필레오피시를 시키는 인간이 있다고? 미쳤나? 나는 일부러 소스를 흥건하게 퍼부으며 중얼거렸다. 음식을 건네주며 얼른 꺼지기만을 바랐다. 고마워. 야, 저기 카운터에 애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진짜였다. 뒤엉킨 금발 머리와 깊은 파란 눈동자를 가진 아이가 계산대에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네, 제가 처리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손님 없는 새벽에 혼자 있는 아이.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었다. 나는 아이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그 순간 규칙 7번이 내리를 번개처럼 때렸다. 걸음이 그대로 멈췄다. 무시해 블레어. 거의 2시야. 조금만 버티면 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리 마감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아이의 비명 아이는 갑자기 고막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새된 비명이 식당 안을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다. 그는 주방으로 뛰어들어왔고 나는 그의 작은 몸 전체를 볼 수 있었다. 6살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 색이 바랜 팩맨 티셔츠, 몇 년은 씻지 않은 듯한 더러운 몸. 아이는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애원했다. 도와주세요, 아줌마. 엄마가 안 보여요. 불그스름한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팔과 손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나를 잡아당겼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 아이, 괴물, 악마, 뭐든 간에 날 죽일 작정이면 그냥 지금 해라.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꺼져. 그냥 꺼지고 나 좀 내버려둬.
울음은 즉시 멎었다. 아이는 스위치를 누른 듯 갑자기 똑바로 서더니 선명한 파란 눈동자 속에 붉은 기운이 번졌다. 끔찍한 공포가 뱃속 깊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잘했어.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또라이 같은 애. 나는 중얼거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끝나지 않는 악몽의 마감. 나는 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제발 조용히 끝나기만 바라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퇴근까지 3분 남았을 때였다. 그것이 보였다. 어두운 붉은색의 끈적한 액체가 스토브 아래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와, 미쳤네. 진짜 필요했던 게 이거냐. 나는 창고에서 대걸레통을 채우고 미지의 액체를 퍼담기 시작했다. 피가 아니라고? 그래도 난 속을 뻔했다. 입을 열 때마다 금속 맛이 혀를 뒤덮었다. 나는 구역질을 삼키며 토할 뻔한 속을 억눌렀다. 그 붉은 액체는 끝없이 솟아나왔다. 3번째 양동이를 붉은 물로 가득 채울 즈음 드디어 내가 우위를 잡기 시작했다. 나무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미친 듯이 대걸레질을 했다. 손바닥에는 마찰로 물집이 터지고 있었다. 피가 아니라던 그 액체는 마침내 모두 치워졌다. 나는 마지막 양동이를 배수구에 쏟아붓는 동안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냈다. 나 승리했다. 인디 500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작게 환호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2시 35분. 나는 즉시 냉동고로 뛰어들어가 냉동 패티 2봉지를 움켜쥐었다. 제 시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가능한 한 빠르게 포장을 찢었다. 패티를 그릴 위에 와르르 쏟아부은 뒤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돌아섰다. 그리고 심장이 뱃속 깊숙이 가라앉았다. 한 남자가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죽은 듯 새까맸고 작은 마스크가 얼굴 윗부분을 감싸고 있었다. 헐렁한 모자 아래로 실처럼 가느다란 붉은 머리카락이 삐죽 나왔다. 희고 검은 줄무늬가 낡아해진 유니폼에 기름때가 잔뜩 뺀 붉은 넥타이 안에는 작은 햄버거 그림들이 찍혀 있었다. 그는 썩어가는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는 온몸이 파문처럼 한기를 밀어넣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이 긁히는 듯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라놓았다. 보아하니, 너 신참이구나.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다음에 또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 보면 내 칼로리 섭취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의 일그러진 미소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사악했고 그 배고픈 욕망은 지금도 악몽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축축하고 회색빛의 혀가 갈라진 입술 사이로 느릿하게 기어나왔다. 나는 한 방에 뱀에게 삼켜질 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직도 왜 안 나갔지? 꺼져? 그 말에 마치 몸이 갑자기 풀린 듯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식당을 가로질러 뛰어가 쿨한 새벽 공기 속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 아이, 괴물, 악마, 뭐든 간에 날 죽일 작정이면 그냥 지금 해라.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꺼져. 그냥 꺼지고 나 좀 내버려둬. 울음은 즉시 멎었다. 아이는 스위치를 누른 듯 갑자기 똑바로 서더니 선명한 파란 눈동자 속에 붉은 기운이 번졌다. 끔찍한 공포가 뱃속 깊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불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잘했어.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또라이 같은 애. 나는 중얼거리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끝나지 않는 악몽의 마감. 나는 2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제발 조용히 끝나기만 바라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퇴근까지 3분 남았을 때였다. 그것이 보였다. 어두운 붉은색의 끈적한 액체가 스토브 아래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와, 미쳤네. 진짜 필요했던 게 이거냐. 나는 창고에서 대걸레통을 채우고 미지의 액체를 퍼담기 시작했다. 피가 아니라고? 그래도 난 속을 뻔했다. 입을 열 때마다 금속 맛이 혀를 뒤덮었다. 나는 구역질을 삼키며 토할 뻔한 속을 억눌렀다. 그 붉은 액체는 끝없이 솟아나왔다. 3번째 양동이를 붉은 물로 가득 채울 즈음 드디어 내가 우위를 잡기 시작했다. 나무 손잡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미친 듯이 대걸레질을 했다. 손바닥에는 마찰로 물집이 터지고 있었다. 피가 아니라던 그 액체는 마침내 모두 치워졌다. 나는 마지막 양동이를 배수구에 쏟아붓는 동안 튀지 않도록 조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끝냈다. 나 승리했다. 인디 500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나는 작게 환호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2시 35분. 나는 즉시 냉동고로 뛰어들어가 냉동 패티 2봉지를 움켜쥐었다. 제 시간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품고 가능한 한 빠르게 포장을 찢었다. 패티를 그릴 위에 와르르 쏟아부은 뒤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돌아섰다. 그리고 심장이 뱃속 깊숙이 가라앉았다. 한 남자가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죽은 듯 새까맸고 작은 마스크가 얼굴 윗부분을 감싸고 있었다. 헐렁한 모자 아래로 실처럼 가느다란 붉은 머리카락이 삐죽 나왔다. 희고 검은 줄무늬가 낡아해진 유니폼에 기름때가 잔뜩 뺀 붉은 넥타이 안에는 작은 햄버거 그림들이 찍혀 있었다. 그는 썩어가는 톱니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 소름 끼치는 미소는 온몸이 파문처럼 한기를 밀어넣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이 긁히는 듯한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갈라놓았다. 보아하니, 너 신참이구나.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다음에 또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걸 보면 내 칼로리 섭취량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그의 일그러진 미소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사악했고 그 배고픈 욕망은 지금도 악몽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축축하고 회색빛의 혀가 갈라진 입술 사이로 느릿하게 기어나왔다. 나는 한 방에 뱀에게 삼켜질 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직도 왜 안 나갔지? 꺼져. 그 말에 마치 몸이 갑자기 풀린 듯 움직일 수 있었다. 나는 식당을 가로질러 뛰어가 쿨한 새벽 공기 속으로 튀어나왔다.